염라대왕의 정의로운 눈. 대동강 근처 마을에 부와 명예를 겸비한 양반 정학주는 온갖 선행으로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염라대왕 앞에 선 정학주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천냥의 쌀을 기부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다리를 놓았지만 저승의 저울은 그의 선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한 남자의 저승 심판과 뜻밖의 반전을 담은 조선의 교훈적 전설. 존경받는 양반의 죽음, 온 마을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온 정학주의 죽음과 화려한 장례식. 조선 영조 34년 대동강 인근 평안도의 작은 마을에 상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마을이 상복을 입고 나와 조문 행례를 이루었다. 상여는 어느 때보다 크고 화려했으며 조문객들의 슬픔에 찬 얼굴에서는 진심 어린 애도가 느껴졌다. 아이고 정대인께서 가시다니. 이제 우리 마을은 어쩌면 좋겠소. 나이 든 농부가 눈물을 훔쳤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배움도 못 받았을 거요. 학당을 세우시고 가난한 집 아이들 글공부까지 책임지셨는데. 옆에 있던 여인이 흐느꼈다. 상여는 마을 외곽 정씨 가문의 선산으로 향했다. 300석의 큰 부자였던 정학주는 향촌 유지로서 마을의 모든 대소사를 도맡아 왔다. 그는 흉년이 들 때마다 곡식을 풀어 마을 사람들을 구휼했고 학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다리와 도로를 건설해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했다. 상여가 도착한 선산에는 이미 커다란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다. 온갖 의례가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정학주의 외아들 정민수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예를 올렸다. 아버님께서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 큰 뜻 잊지 않고 저도 아버님의 뒤를 이어 마을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하늘에서 갑자기 안개가 내려왔다. 그 안개 속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손에는 긴 죽장을 들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장례식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정학주의 영혼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정말 죽은 것인가? 정학주는 자신의 투명한 손을 바라보았다. 그때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그에게 다가왔다. 정학주 염라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나를 따르라. 당신은? 정학주가 물었다. 저승사자다. 이제 내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할 시간이다. 정학주는 잠시 머뭇거렸다. 자신의 장례식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들의 슬픔에 찬 얼굴들이 그를 붙잡는 듯 했다. 이렇게 가야 하나? 아직 마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정학주가 중얼거렸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 법. 내 시간은 다 되었다.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정했다. 정학주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잘 살거라. 내 뜻을 이어 마을을 잘 돌보아다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승에 닿지 않았다. 정학주는 한숨을 내쉬며 저승사자를 따라 나섰다. 그의 주위로 안개가 짙게 피어올랐고 이승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져 갔다. 저승으로의 길,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으로 향하는 정학주. 자신의 선행을 되돌아보는 여정. 정학주는 저승사자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다. 처음에는 안개만 가득했지만 점차 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황토길이었고 양옆으로는 기이한 형상의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고 고독한 것인가요? 정학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승사자는 대답 대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다. 정학주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랐다. 길을 걸으며 정학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가 마을에 베푼 선행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내가 지은 다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강을 건넜을까. 기근이 들었을 때 내 창고를 열어 천석의 쌀을 나눠주었지. 고아원을 세워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았고. 그의 생각은 이어졌다. 분명 염라대왕도 내 선행을 알고 계실 테지. 아마 저승에서도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거야. 정학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삶은 누구보다 선행과 덕으로 가득했다고 자부했다. 그때 길 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정학주는 멈춰서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도 방금 죽은 영혼인가요?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정학주가 저승사자에게 물었다.
저승사자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이곳은 내가 간섭할 곳이 아니라 그저 앞만 보고 가라. 정학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승사자의 말에 따라 노인을 지나쳤다. 노인의 신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주변 풍경도 더욱 기이해졌다. 붉은 꽃이 피어있는 나무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고 검은 연못에서는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곳은 망자들의 슬픔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정학주가 중얼거렸다. 맞다, 이곳은 망자들의 한과 슬픔이 모이는 곳이다. 처음으로 저승사자가 정학주의 말에 대답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마침내 거대한 문이 보였다. 염라대왕 저승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문이었다. 저곳이 염라대왕이 계신 곳인가요? 정학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 너의 삶을 심판받을 곳이다. 정학주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동안 자신의 선행을 확신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살아생전 행한 모든 행동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마을을 위해 한 일들도 모두 알고 계시겠군요. 정학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승사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염라대왕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은 마음까지도. 정학주는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까지도?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학당을 세울 때 그가 진짜 생각했던 것, 다리를 놓을 때의 진짜 의도,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줄 때의 진짜 마음. 염라대왕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까지 모두 드러날 것이다. 저승사자의 말이 정학주의 불안을 더했다. 그들은 마침내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들어가거라, 염라대왕께서 기다리신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정학주는 떨리는 다리로 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염라대왕의 심판, 정학주의 선행이 진정성이 없다는 염라대왕의 판결과 저승저울의 충격적 결과. 정학주는 넓은 전각 안으로 들어섰다. 대전 중앙에는 높은 대저 위에 검은 관을 쓴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엄중했고 양쪽으로는 저승 관리들이 큰 장부를 들고 서 있었다. 정학주, 너의 인생을 심판할 시간이다.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정학주는 복잡한 감정으로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려움, 기대, 그리고 약간의 자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내 인생의 공과 업을 저울에 달아볼 것이다.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한 관리가 커다란 저울을 가져왔다. 저울의 한쪽에는 정학주의 선행을, 다른 쪽에는 악행을 담는 듯 했다. 관리들이 커다란 장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정학주, 45세 향촌 유지로서 학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고 천석의 쌀을 기근에 시달리는 마을에 나눠주었으며 다리와 도로를 건설했다. 정학주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선행이 하나하나 언급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행이 하나씩 언급될 때마다 저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왜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정학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염라대왕이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정학주, 내 행동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갑자기 정학주의 앞에 거대한 거울이 나타났다. 그 거울 속에는 그의 과거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학당을 세울 때의 장면이 보였다. 이 학당을 세우면 내 이름이 사방에 알려지겠지. 조정에서도 내 공을 인정할 테고 벼슬길도 열릴 것이다. 다음은 쌀을 나눠주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베풀어야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나중에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다리를 건설할 때의 생각도 드러났다. 이 다리에 내 이름을 새기면 영원히 남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업적을 기억할 것이야. 정학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의도가 모두 드러나고 있었다. 이것은 정학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 행동은 겉으로는 선행이었으나 그 마음은 명예욕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다. 진정한 선행이란 자신의 이득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니라. 정학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선행은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 아니었다. 명예, 인정, 칭송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정학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인생 45년 진정한 선행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염라대왕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선행은 저울에 아무런 무게도 실리지 않았다. 정학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행동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제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정학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염라대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대한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염라대왕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말을 이었다. 내 인생에서 하나의 순간이 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진정한 선행이 기록된 순간이. 숨겨진 기억, 정학주가 잊고 있던 진정한 선행의 순간이 염라대왕에 의해 드러나는 장면. 염라대왕의 말에 정학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무슨 순간입니까? 정학주가 물었다.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거울 속에 새로운 장면이 비춰졌다. 20년 전 비 오는 날의 모습이었다. 젊은 정학주가 말을 타고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길가에 초라한 차림의 노파가 쓰러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노파를 그냥 지나쳤다. 정학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에서 내려 노파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자신의 도포를 벗어 노파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몇 푼의 동전을 꺼내 노파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세요. 정학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파는 감사의 인사를 하려 했지만 정학주는 이미 말을 타고 떠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자랑스러움이나 기대도 없었다. 단지 조용한 만족감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현재의 정학주는 그 장면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저는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선행이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누구에게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 어떤 명예나 칭송도 기대하지 않았다. 단지 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 순간 저승저울의 한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학주의 선행이 담긴 쪽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작은 일이? 정학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정한 선행의 가치는 그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에 있다. 염라대왕이 엄숙하게 말했다. 내가 평생 베푼 수많은 선행보다 그 작은 친절한 가지가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정학주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기 전 진정으로 타인을 돕고 싶어 했던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그때의 자신. 저는 언제부터 그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정학주가 자문하듯 말했다. 많은 인간들이 그러하다 선행을 베풀수록 점점 그 행동 자체보다 그로 인한 명예와 인정에 취하게 된다. 염라대왕이 대답했다. 그것이 인간의 약점이자 슬픔이니라. 정학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제가 살아온 삶이 전부 헛된 것이었습니까? 정학주가 물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저었다. 헛된 것은 아니다. 내가 베푼 선행으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행동들이 내 영혼에는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 못했을 뿐이다. 저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한 번의 작은 선행만으로는 정학주의 모든 위선과 허영을 상쇄하기에 부족했다. 저울은 여전히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정학주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염라대왕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눈에서는 정학주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빛이 났다. 정학주, 내 마음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생겼느냐? 염라대왕이 물었다. 내면의 깨달음,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본 모습을 직시하는 정학주. 정학주는 염라대왕의 질문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지 물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다. 제 인생이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학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베푼 모든 선행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타인의 행복을 진정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정학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영혼의 깊은 곳까지 뚫어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내 말이 진실인지 또 다른 위선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염라대왕이 물었다. 정학주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 마음이 진실한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제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정체는 무엇이냐?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다. 죄송함입니다. 정학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아생전 제가 도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으면서도 제 마음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위해 제 명예를 위해 그들을 이용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놀랍게도 저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선행이 담긴 쪽이 조금씩 더 내려갔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뉘우침도 선행의 하나다. 내 마음속에 이제야 진실된 감정이 자라나고 있구나. 정학주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허영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지난날, 그리고 단 한 번의 순수했던 순간. 그 작은 친절만이 저승의 저울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성찰하게 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학주가 중얼거렸다. 무엇을 하겠느냐? 염라대왕이 물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 이름이 기억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타인을 돕고 싶습니다. 정학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염라대왕은 다시 한번 장부를 넘겼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화했다. 흥미롭구나. 내 운명에는 특별한 기록이 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특별한 기록이라니요? 정학주가 물었다. 내가 20년 전 도왔던 그 노파 기억하느냐? 정학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파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승에 내려온 선녀였느니라. 염라대왕의 말에 정학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너는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진정한 선행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선녀는 너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렸다. 어떤 축복인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완전히 저승으로 건너오기 전에 잠시 돌아가 진정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정학주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그럼 저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상치 못한 결말, 염라대왕의 최종 판결과 정학주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하루, 그것도 해가 떠 있는 동안만 해가 지면 너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루만이라도 정학주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염라대왕이 손가락을 들어 경고했다. 너는 너의 정체를 누구에게도 밝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행한 선행이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정학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커다란 종을 울리자 정학주 주위로 강한 빛이 감쌌다. 그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며 자신이 누워있던 관 속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순간 정학주는 자신의 무덤 안에서 눈을 떴다. 좁은 관 속에서 그는 간신히 손을 움직여 관 뚜껑을 밀었다. 의외로 쉽게 뚜껑이 열렸고 그는 흙을 파헤치며 지상으로 올라왔다. 해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었다. 정학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단 하루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비단 옷은 사라지고 허름한 나그네 차림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었다. 정학주는 자신의 마을로 향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망설임 없이 다가가 도왔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감사히 여기며 짐을 넘겼다.
정학주는 노인의 집까지 짐을 날랐다. 노인이 감사의 말을 건넬 때 정학주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그날 하루 동안 정학주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도왔다. 병든 아이에게 약을 구해주고 과부의 집 지붕을 고쳐주고 허기진 거지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그도 자신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순수하게 돕는 기쁨을 느끼며 하루를 보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정학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아들 정민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 아버지가 이 마을의 은인이시다. 너희들은 영원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정민수의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학주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교만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용기를 내어 정민수에게 다가갔다. 젊은이 진정한 선행이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위한 것이네. 명예를 위한 베품은 결국 텅 빈 그릇과 같다네. 정민수는 처음에는 화를 내었지만 정학주의 진심 어린 말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해가 완전히 질 무렵 정민수의 눈에서는 깨달음의 빛이 보였다. 고맙네. 나그네여 오늘 당신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얻었소. 정민수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학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그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정한 선행의 가치를 잊지 말거라. 여러분, 위장된 선행과 진정한 베품의 차이를 보여준 정학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조선시대 야담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보다 그 행동의 진정한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작은 친절이라도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그 가치는 무한대가 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 자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선행은 정말 타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명예와 인정을 위한 것인지. 염라대왕의 저울이 오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본다면 과연 어느 쪽이 무거울까요? 다음 이야기 염라대왕과 거래한 조선의 무당, 그녀의 최후는 끔찍했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